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이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재능 나눔과 봉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신가요? 직장을 다닐 땐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은퇴를 하면 마치 긴 휴가가 주어진 것 같고 모든 게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허전해지곤 합니다. 이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나?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마음 한켠을 조용히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새롭게 써내려갈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기술, 삶의 태도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현재의 선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 후 우리가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능 나눔과 봉사입니다. 재능 나눔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출신이라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칠 수 있고, 회계나 격리 업무를 해오셨다면 작은 지역 단체에 관련 일을 봐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센터에 음식 나눔을 해보셔도 좋고, 손재주가 좋으시다면 취미교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기를 나눌 수도 있죠. 이런 재능 나눔은 단순히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다시 활력을 주고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죠. 봉사 역시 단순히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고 서로의 삶에 다가가는 일인 것이죠.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을 들어주는 일, 낯선 이주민이 병원에 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일, 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이 모두가 귀한 봉사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얻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인 에어라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 대표 여성 소설가인 샬럿 브론테는 나누지 않은 행복은 행복이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아무런 맛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들, 실버 세대들이 많이 하는 재능 나누기 탑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 나누기를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한글, 영어, 컴퓨터 등 기초 교육 봉사입니다. 70세 김모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김 씨는 과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외국인 아동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교단에 서 있는 기분이라며 삶의 활력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능 기부에는 악기 연주 또는 합창 지도입니다. 72세 박모 씨는 우쿨렐라를 배운 후 경로당에서 함께 연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악기를 처음 배운 건 65세였지만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실버밴드를 만들어 지역 축제 문화에도 설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마음의 병도 사라졌다고 해요. 세 번째는 목공, 공예, 바느질 기술 나누기입니다. 69세 이모 씨는 손재주가 좋아 폐 가구를 활용한 목공예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필요한 책꽂이나 장난감 상자를 만들어 기부하기도 하고요.
함께 수업을 듣는 그 동네 어르신들과 소통도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번째는 요리 재능 나눔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주거나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73세 최모 씨는 예전에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거노인 및 노숙자분들의 한 끼 밥상을 차려주는데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체조, 요가, 건강 생활 지도인데요. 실버센터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68세 안모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실버 체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에 눈을 뜬 안 씨는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체조를 가르칩니다. 함께 땀 흘리는 아침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줘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체조 교실을 통해 오히려 본인의 건강이 더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도움이 있습니다. 70세 하모 씨는 동네 축제나 소모임의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카메라에 취미를 붙인 지 오래됐지만 지금은 지역 행사에서 공식 사진 작가로 불리웁니다. 어르신들의 증명사진을 찍어 무료로 재능 기부도 하고 독거노인의 영정사진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로는 상담 및 인생 멘토링이 있습니다. 73세 최모 씨는 생명이 전화해서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정폭력으로 힘겨워하는 아이와 엄마, 도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는 책 읽어주기 동화 구연이 있습니다. 69세 문모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 씨는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던 경험을 살려 유치원 아이들에게 목소리 연기를 곁들인 구연 동화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무상담, 가계부 작성 도우미 역할입니다. 70세 백모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청년들을 위한 재정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던 백 씨는 기본적인 가계부 작성 및 저축 요령 등을 알려주며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게 돕는 게 내 역할이라며 보람을 느끼십니다. 열 번째로는 환경미화 및 가드닝 봉사인데요. 69세 오모 씨는 마을 텃밭 가꾸기와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꽃과 채소를 심으며 환경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오 씨는 마을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맑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 친구는 얼마 전부터 창덕궁에서 역사 가이드로 재능 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창덕궁의 변천사와 야사를 조화롭게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던지 조선시대의 이야기꾼 같아 보였어요. 청중의 반응에 신이 나 더 열심히 설명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이 친구에게 잘 맞는 재능 기부다 느꼈죠. 재능 기부와 봉사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죠? 그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들을 통해 내 재능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교직생활, 사무직, 간호, 요리, 건축, 회계 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대로 여러분의 재능이 되는 것이죠. 30년간 회사 격리로 일했다면 간단한 회계나 가계부 작성을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 제 다른 친구도 회사에서 오랫동안 회계 파트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금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간단한 회계 격리 업무를 재능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부탁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잘하시네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말씀을 참 조리 있게 하세요. 이건 이미 인정받은 재능이 되는 것이에요. 제 대학 동창 친구 중에는 광고업계에서 30년 일하고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동창이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메뉴 사진도 찍어주고 인스타에 광고 피드도 만들어주고 마케팅 홍보의 한 부분을 맡아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물론 그의 인건비는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밥을 대신해서 먹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취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나의 취미 생활로 재능 나누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코바느질을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캘리그라피를 잘한다? 사진을 잘 찍는다. 글을 잘 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꾸준히 해온 취미는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이 되고 만답니다.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나만의 인생 경험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암을 극복했던 분들이 다른 암 환자를 위한 식단, 적당한 운동법,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등 본인의 경험을 잘 알려주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창업했을 때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사례, 또 이민 경험 등 인생의 경험을 통해 멘토링과 재능 나눔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질문으로는 내가 자격증과 수료증을 가진 분야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평생교육 강사, 요리 자격증, 공예 수료증 등 이런 자격은 공식적인 재능 나눔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재능을 파악한 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즐겁나? 라는 질문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이 어린이인지, 청소년인지, 아니면 나와 같은 동년배인지, 나보다 어르신들인지, 다문화 가정인지, 장애인이 있는 가족인지, 내가 누구와 소통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파악하면 나눔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능 기부를 하는 데 있어 하루 중 언제 시간이 자유로운지 정기적으로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파악해 두어서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의 재능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나의 과거를 먼저 돌아보면서 나의 직업, 취미, 자격, 경험을 생각해보고 주변의 말을 기억해보면 사람들이 칭찬했던 나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나의 체력, 시간, 관심 있는 분야가 맞을 때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재능 나누기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해야 시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가능한 경로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실천에 옮겨볼까요? 첫 번째로는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이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겁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기회가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지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버 프로그램, 평생학습 활동 등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전국 자원봉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 봉사 종류별, 연령별로 검색 가능하고요. 회원 가입한 후에 원하는 봉사활동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VMS,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보는 것인데요. 복지기관 중심의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진행하는 봉사도 많고 봉사기관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생학습관 문화센터를 체크해 보는 것인데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강의나 소모임을 열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요리, 공예, 운동, 악기 등 실습형 재능에 적합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무슨 시 평생학습관, 무슨 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이 있는데요. 노인 대상 자원봉사 및 일자리도 연계해 주는데 실버 강사 활동, 어르신 대상 멘토링, 손주 돌봄 활동 등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도서관,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동화 읽어주기, 책 정리, 어린이 교육 지원 등 지역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재능 기부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일곱 번째로는 비영리 단체 및 시민 단체가 있는데요. 환경 보호나 교육 지원,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푸드뱅크 등 말이죠. 각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 신청란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덟 번째로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주변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해보기입니다. 내 친구들, 동네 친구들,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서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재능 나눔 등이 있는데요. 나의 재능을 영상이나 텍스트로 나누면 전 세계 어디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SNS는 많이 있답니다. 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네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재능 나누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과 삶의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나눌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고민을 나눠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챕터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실버파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이듦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실버파크의 파크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